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오늘은 마지막 단원 재해, 재난과 안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보죠. 재해, 재난과 안전 보죠. 뭐 자연재해, 재난, 이게 재해, 재난이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라고 하네요. 지진, 태풍, 화산, 홍수, 가뭄, 폭설,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인위재해 재난도 있네요.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상의 문제 등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해, 화재, 폭발, 붕괴,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감염성 질병 확산, 운송수단 사고 등이 있습니다. 지진 볼까요? 산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거죠.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해일,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 농작물 시설에 피해를 주죠. 그리고 이제 만조랑 겹치면 태풍이 만조랑 겹치면 해일 발생할 수도 있고요. 화산 아시죠? 화산재가 사람 사는 지역 덮치고 용암 흐르면서 마을,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화산기체가 항공기 운행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다음은 재해, 재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재해, 재난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자연재해, 재난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상의 문제 등 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해, 재난을 인위재해, 재난이라고 아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번인데요. 다음 재해, 재난 사례들을 자연재해, 재난, 인위재해, 재난으로 구분해보죠. 자연재해, 재난은 어떤 게 있나요? 태풍, 홍수, 가뭄은 뭐 자연재해, 자연재난이죠. 인위재해, 인위재난은 뭐 폭발, 환경오염, 운송수단 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지진일수록, 규모가 커야 피해가 클 겁니다. 태풍이 해안에 접근하는 시기가 만조랑 겹치면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의 왼쪽 지역은 오른쪽 지역보다 피해가 크다. 이게 태풍이요, 열대성 저기압이거든요. 열대 저기압,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이게 태풍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기압은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태풍의 진행 방향과 여기 바람의 방향이 같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요. 요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요 동네를 위험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 여기는 안전반원이라고 해요.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 지역이 피해가 더 적습니다. 안전반원이거든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기체가 대기 중으로 퍼지면 항공기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3번에 XO, XO. 인위재해, 재난 보도록 할까요? 화학물질 유출, 안전규정 무시하고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시설물 노후화, 결함 있으면 화학물질 유출돼 갖고 폭발하든지 화재 발생하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한테 심각한 손상을 주는 질병 유발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 확산, 코로나 생각나죠? 원래 이제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감염성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침, 혈액, 동물 신체 접촉, 오염된 물 등 다양한 경로로 퍼져 나갑니다. 병원체가 진화하든지 모기, 진드기 같은 매개체가 증가하든지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나오든지 새든지 등등 하게 되죠. 야생동물에게만 발생하던 질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어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원래는 박쥐들한테 있던 질병입니다. 자연재해, 재난의 대처 방안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처음에 내진 설계를 했어야겠죠. 내진
구조물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큰 가구는 좀 미리 고정하고, 물건 높은데, 그러니까 지진 때는 낙하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은 식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진이 한번 지나간 것 같으면 가스전기 차단하고, 승강기 이용하시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서 그 건물에서 좀 먼데, 운동장 같은데 이런 데로 가시면 되고요. 태풍입니다. 태풍은 어떻게 할까요? 네, 기상위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이동 경로 예측하고, 예상 진로에 있는 지역에 경보 내리고요. 바람막이 숲, 해안가에는 모래방벽 이런 거 해주고, 창문 고정하고, 배수구 막혀 있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요. 태풍이 이제 비와 함께 오니까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시설 만지지 않고 멀리 대피하고, 항구의 선박은 결박하고, 운행 중이면 멀리 대피하고, 화산 관측하고, 화산 분출 예측하고 해야겠죠. 네. 자,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번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병,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감염성 질병. 2번입니다. 인위재해 재난에 대한 설명 옳은 거입니다. OX 퀴즈.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원인에는 안전규정 무시, 운송차량 사고, 시설물 노후화 등이 있겠지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서 바다, 토양, 대기 등으로 퍼지면 환경오염 되고요. 감염성 질병 확산의 원인에는 매개체 증가, 교통수단 발달, 인구이동 증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염성 질병이 되게 위험해요.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금 지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지구는 여러 개의 생태계가 아니라 글로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처럼 돼버렸죠. 어디든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지구 어디든. 감염성 질병은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고, 아니요, 교통수단의 발달로 넓은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555X. 그리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 지을 때 지진에 잘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지진 대처 방안은 지진, 태풍 대처 방안은 태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가구는 미리 고정하고 물건을 낮은 곳으로 옮긴다. 지진이고요. 창문 고정하고 배수구가 막히지 않은지, 이건 비바람, 태풍 되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막이 숲, 바람, 모래방벽, 바람이죠. 태풍.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내진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진이네요. 지진, 태풍, 태풍, 지진. 3번 갑니다. 재해 재난의 대처 방안 OX 퀴즈입니다. 지진을 흔들릴 때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다? 아니요, 즉시는 아니고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죠. 식탁 밑으로 가시고 나올 때 가스와 전기를 차단합니다. 피신할 때.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활용하는 거고요. 태풍 발생 시 감전 위험이 있죠. 비도 오고 어디 막 바람 불어서 뭐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전기시설은 안 만져야 합니다. 화산 주변을 관측하고 인공위성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화산 분출을 예측해야 그나마 좀 덜 위험해지겠죠. 피할 수 있으니까. 3번에 X555. 인위재해 재난 대처 방안입니다. 화학물질 유출이요. 대처 방안이 있나요?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죠.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면 높은 곳으로, 공기 밀도보다 작으면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고, 그 바람이 그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어오면 바람 방향의 수직으로 대피를 해줘야겠죠. 실내로 대피했으면 화학물질 유출되었을 때 창문 닫고 에어컨 환풍기 작동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야겠죠. 도망쳐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염성 질병 확산입니다. 질병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겠죠.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그 병원체가 쉽게 증식할 수 없는 환경 만들고요. 확산 경로 차단하고요. 손 자주 씻고 식재료 깨끗이 하고요. 끓인 물 쓰고요. 음식물 충분히 익혀 먹고요. 기침할 때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요. 설사, 발열, 호흡기 이상 증상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입니다. 해외여행객은 귀국 시 이상 증상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요. 자, 1번입니다. 다음요.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대피 방법입니다.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면 아래쪽으로 퍼지니까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유독가스면 위쪽으로 퍼지니까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재난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 사용해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방독면이나 물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해야 하지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대피될 때는 바람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곧바로 의료기관 방문해야죠. 이번에 OXO 실력 탁탄 핵심 문제입니다. 재해재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재난, 인위재해재난으로 구분하고요. 언제 발생할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죠. 예측하면 좋은데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됩니다.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1번에 5번 기억, 니은, 리을. 2번입니다. 보기에서 인위재해재난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지진은 아니고 화재는 인위재난, 화학물질 유출도 인위재해재난, 폭염은 아니죠. 화산도 아니고 감염성 질병 확산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또 확산은 그렇습니다. 확산은 인위재해재난으로 니은, 디귿, 비읍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지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죠. 대체로 규모가 크면 피해가 크겠죠. 지진 발생하면 산 무너지죠. 해저에서 지진 발생하면 지진해일, 쓰나미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 발생 시각을, 이거 안 돼요. 예측이 100년 단위입니다. 정확한 예측은 안 돼요. 예측은 되는데 100년이에요. 오차가 100년. 자, 3번에 4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나왔군요.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농작물이나 시설에 피해를 줍니다. 태풍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 위험반원, 왼쪽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고 피해가 큽니다. 또 태풍이 해안에 접근한 시기가 만조 시각과 겹치면 물이 쫙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재난, 가장 적당한 거, 안전규정 무시, 작업자의 부주의, 시설물 결함, 인위재해 재난이죠. 바다, 토양, 대기 등으로 퍼져 환경이 오염된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수포 생기거나 호흡했을 때 폐 손상, 화학물질 유출이네요. 화학물질 유출. 5번에 5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감염성 질병 옳지 않은 겁니다. 병원체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등, 그리고 원생생물이라든지 침, 혈액, 동물, 신체 접촉,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고요.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성 질병 의심인 거죠.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조류독감, 유행성 눈병 등이 감염성 질병에 해당하고요.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감염성 질병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죠. 6번에 5번입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 확산의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병원체 진화, 인구이동 증가, 의료기술 발달. 이게 확산이, 이렇게 의료기술 발달은 맞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아니까 확산을 많이 차단하겠죠. 다른 것들은 이제 질병, 감염성 질병 확산의 원인이네요. 7번에 3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지진의 대처 방안, 지진의 대처 방안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불안정한 지역을 피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요. 애초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생되면 해안가에서 가까운 저지대, 고지대,
고지대. 높은 곳으로 가야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는 내진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를 해둬야 하고요. 지진은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피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억 디귿 리을 4번, 9번입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상 진로에 있는 지역에 경보 내려줘야죠. 창문 고정하고 배수구 막히지 않았는지 비와 함께 옵니다. 확인하고요.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깨지면 크게 다쳐요.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바람막이 숲을 조성해 두면 좋지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운행 중인 선박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대피를 해야겠죠. 오른쪽은 위험 발원입니다. 9번에 5번. 그리고 10번입니다. 화산 폭발의 대처 방안. 화산 폭발 대처 방안 옳은 거 찾아보죠. 화산이 폭발하면 외출 자제해야죠. 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꼭꼭 닫아 두셔야 돼요. 화산재. 화산은 주기적으로 폭발하므로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폭발을 합니다. 특별한 주기는 같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주기적으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방진 마스크, 손전 등 예비 의약품 등을 준비해야지요. 10번에 3번. 11번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좀 볼까요? 수진이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먼저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해야 해. 좋아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면 멈추면 가스를 켜서 잠궈야죠.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승강기를 타고 빨리 이동. 승강기 타면 안 돼요. 계단이고요. 건물 밖에서는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하지요. 가능한 한 큰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맞는 게 두 개네요. 먼저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기보다는 먼저 식탁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거는 4번. 11번에 4번이고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두는 거고요. 지진이 한 번 지나간 다음에 12번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옳지 않은 거.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즉시 병원에서 진찰받고요. 외부에서 대피하는 경우 바람 방향 고려해야죠. 실내로 대피하는 경우 창문 닫고 환풍기를 켜면 집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면 집 밖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 작동, 공기 이동을 하게 하는 환풍기 작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2번에 4번. 그리고 13번.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그림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럼 A는 어디로 갈까요? 멀리 가야겠죠. A는 멀리. B는 너무 가까이 있다면 수직으로. 3번 수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 확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병원체 확산 경로를 차단한다. 기침할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요. 식수는 끓인 물이나 생수 이용하고요.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검역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그리고 재해 재난 대처 방안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선박을 결박하고요.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비누 사용해서 손을 자주 씻고요. 발생하지 않아도 자주 씻어야 됩니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코와 입. 아니요. 큰일 나요. 감싸야죠. 물에 적신 청 같은 걸로, 마스크 같은 걸로 감싸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그리고 16번.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 있었군요.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때 식탁 밑으로 들어갑니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 출구를 열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고정시켜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으로 이동할 때, 요거는 이제, 그리고 계단으로 대피하고요. 건물 밖으로 이동할 때도 계단으로 대피하는데 전기하고
가스는 차단을 시켜놓고 다 꺼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17번.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잘못된 데 두 곳 찾아서 이렇게 고쳤으래요. 지훈이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해. 유출된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면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위로 뜨니까요. 바람이 이 사고 발생 장소에서 불어오면 바람 방향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90도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우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